보면 정말 정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관계를 맺는 것보다 어려운 게 정리하는 거예요. 덜 힘들고 싶어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건데 잘못했다간 삶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죠. 오늘은 문제의 그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멈추고 깔끔한 관계 정리를 위해 피해야 할 행동 3가지를 준비했어요. 또 정말 끊어야 하는 관계인 걸 아는데도 정리가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소정님, 관계를 정리할 때 왜 잘못 정리하면 더 피곤해지는 걸까요? 관계 정리는요, 잘못하면 내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애매하게 관계 정리를 하려다가 큰 싸움이 되거나 그 주변인의 구설에 올라 삶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편하려고 하는 관계 정리인데 이후에 찜찜하고 억울해서 더 힘들어지기도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고통의 요소가 바로 인간관계죠. 관계를 만드는 거, 유지하는 거, 정리하는 거,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잠깐의 오해나 기분 나쁨 때문에 끊어내는 그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정 소모, 이 쌓이는 상처 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개선되지 않는 관계에 지친 경우인데요. 이런 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종료가 필요하죠. 여기서 바로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겠죠. 오늘은 편안한 삶을 위해 힘들게 내린 관계 정리란 선택에 오히려 고통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관계 정리 방식이에요. 그럼 관계를 정리할 때 꼭 피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관계를 정리할 때 피해야 하는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든 정답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3가지만 피하셔도 그럭저럭 괜찮은 끝맺음이 될 거라 생각해요. 첫째로, 정리하려는 상대방을 악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관계를 끝낼 때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인간이야 라는 걸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을 수 있죠. 그 사람의 나쁜 점만 골라서 얘기하고 그만큼 최악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끊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물론 얼마나 시달리고 괴로웠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소연을 하는 건 자연스럽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저 몇 마디 하소연을 하는 것과 작정하고 상대방을 악인으로 만드는 행동은 전혀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이런 걸 느꼈고 내 입장에서는 좀 힘들더라.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나의 느낌과 기준에서 말하는 것과 그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 완전 문제 있는 거야 이건. 미친 것 같아. 라고 상대를 절대적으로 나쁘게 규정하는 것의 차이예요. 물론 정말로 상대방이 100% 잘못했고 미성숙하고 무례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욕하고 싶고 당한 거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나를 아주 잘 알고 이해해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 굳이 구구절절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억울함과 괴로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나의 이 정서적 반경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의 판단에 맡기세요. 나는 나의 회복과 삶의 평안에 더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과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어쩌면 이건 내 결정에 대한 확신 부족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주장에 이 주변인의 동조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주변인을 설득하고 싶고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작동하면서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주변인에게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 중에 소위 현타가 와요.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죠.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방이 꼭 자타공인 나쁜 놈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안 맞고 불편해서 서서히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내가 힘들면 나의 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스스로를 속으로 조용히 지지해주세요. 상대방을 계속 악인화하는 작업은 사실 관계 정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를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리는지 그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는 행동이에요. 사실 관계 정리를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요? 우회적으로도 표현해 봤을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려주려고 했겠죠. 그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이런 결정까지 내리지 않았겠죠. 정말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평소처럼 행동하고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는 방법도 있고 서서히 안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연락을 끊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장문의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그동안 서운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려 들어요. 말로는 관계를 끝낸다면서 속마음은 여전히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네 라는 그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아듣든지 말든지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말 뒤에 상대방에게 그 원하는 반응을 기다리는 것. 원하는 반응이 아니면 말이 길어지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 현상, 이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건 관계를 정리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상대방의 인정을 통해서 내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내 스스로의 납득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해하는가? 라는 부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피하셨으면 좋겠는 건요. 분노를 폭발시키고 갈등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건데요. 더는 못 참아. 다 쏟아내고 끝내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고함, 비난, 울분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작정하고 한다기보다 꾹꾹 눌러 참아오다가 어떤 순간에 다 터져버리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갈등이 커서 제대로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질 일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 폭발은 상대방과 강하게 얽혀서 갈등이라는 관계로 다시 이어지게 돼요. 또는 확 터트려버리고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분노 폭발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자기 비난, 수치심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변해서 마음이 더 힘들게 돼요. 진짜로 잘 정리하고 싶을수록 감정을 조절하고 내가 원하는 그 정리 상태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관계 정리를 시도할 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관계 정리라는 건 살면서 몇 번 안 해보는 경험이라 때마다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어렵죠. 또 정리를 생각할 만큼 힘들었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그 분노나 억울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고 힘든 건 너무 당연해요. 저는 1, 2, 3번 다 해봤어요. 심하게 해봤어요. 또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관계 정리를 마음먹은 분들의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하다 보니까 그 어떤 과정에서도 정답은 없지만 덜 아프고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 것들이 대략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막상 끊으려니 망설여질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어도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해요. 왠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죄책감도 작용을 하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한다는 오래된 신념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고독, 유기불안 같은 이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도 있죠. 특히 한 번도 나를 위한 이 건강한 경계 설정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민이 될 때 확실히 정립을 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점이 없는 사람만 옆에 두려는 욕심도 아니에요. 그저 이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건강하지 않고 내 삶에 필요한 안정과 평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리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관계 정리는 누군가를 좋다, 나쁘다로 재단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 나와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내리는 필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또 하나 관계 정리를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정 욕구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 정리 시 피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의 의도와 비슷한 건데요. 내 안에 그 상대방이 너무 큰 대상이라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했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대상으로 남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이 머리랑 마음이 따로 놀아요. 내 옆에 두기에 해로운 사람인 거는 아는데 이 마음이 제동을 거는 거죠. 그 관계가 심각하게 해롭거나 안전을 위협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즉시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차분히 좀 생각해볼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나의 감정과 욕구를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충족받고 싶은 감정과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이 없다면 나 스스로 필요한 느낌을 채울 수 있을지, 함께 있으면서의 괴로움을 감당할지, 아니면 관계 정리 후에 외로움을 감당할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먼저 가늠해 보는 게 필요해요. 이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건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충분히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관계 정리를 시도해보세요. 관계 정리에 앞서서 우선돼야 하는 건 내 마음을 먼저 알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고려하고 행동해야 이후에 괴로움과 죄책감, 찜찜함 같은 감정에 더 견고히 버텨낼 수 있어요. 이만큼까지 고민이 된다면 그 상대가 얼마나 의미 있는 대상이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걸 떠나서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을 정리한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힘들고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시고 이런 결정을 내린 새로운 나를 만나보세요. 새로운 느낌, 새로운 삶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 이야기가 관계를 정리할 때 유용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도 나의 감정을 중요한 신호로 활용해야 해요. 그 다음 감정 아래의 욕구를 이해하고 행동해야 돼요. 감정대로 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바탕으로 나를 면밀히 이해하고 결정을 내려야 그 이후의 상황에 대처가 조금 더 쉬워져요.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한 방법을 위 영상에 준비했으니 꼭 도움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